7년 전 이혼 재판에서 모든 걸 잃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편 강도연은 그녀를 무능하다 비웃으며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넌 숫자 하나도 제대로 못 읽어. 내 옆에 있어봤자 짐일 뿐이야. 아이 양육권도 집도 위자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죠. 그 후 7년간 새벽엔 떡집에서 밤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은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장부를 정리하며 숫자를 익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세 심판원에 섰습니다. 손에 든 장부 한 권으로 전 남편의 탈세 증거를 폭로하려 합니다. 무능하다 무시당했던 여자가 이제 그 남자의 인생을 뒤집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날 법정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강도연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판사님, 제 아내는 기본적인 가계부도 제대로 쓸 줄 몰랐습니다. 회사 장부를 맡겼다가 세무조사까지 받을 뻔했어요. 이런 사람에게 아이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은정은 변호사석에 앉아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지 숫자가 어려웠을 뿐이에요. 배우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강도연은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7년을 살아봤는데도 못 배운 걸 이제 와서 무슨.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은정 씨, 양육권은 원고 강도연 씨에게 인정합니다. 주거권 역시 원고에게 인정하며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책정합니다. 은정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7년간 함께 살던 집도 5살 아들 지훈이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강도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지.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인간인지 말이야. 은정은 대답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원룸 고시원에서 은정은 아들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이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은정은 이를 꽉 물었습니다. 무능하다고 했던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작은 다짐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모든 걸 되찾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도연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새벽 4시 떡집의 찬 공기가 은정의 뺨을 스쳤습니다. 반죽을 치대는 손은 이미 굳은 살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사장 할머니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은정아, 오늘도 수고했구나. 할머니, 저 장부 좀 봐도 될까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부를 왜? 그냥 숫자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요. 은정은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매출, 재료비, 인건비를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덧셈 뺄셈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쌀 10kg에 1만 5천 원, 팥 5kg에 2만 원, 하루 매출 35만 원에서 재료비 12만 원을 빼면 은정의 입술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밤 10시 편의점에서의 야간 근무가 시작됐습니다. 계산대 옆에 쌓인 영수증 더미를 정리했습니다. 이상하네. 은정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같은 상품인데 가격이 다르게 찍힌 영수증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중복된 게 많지? 처음엔 단순 실수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더 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특정 시간대에만 발생하는 오류들이었습니다. 은정은 작은 메모장에 이상한 점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17분, 담배 가격 오류. 새벽 4시 23분, 음료수 중복 계산. 숫자를 정리하는 일이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뭔가를 발견해내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은정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떡집 장부와 편의점 영수증 정리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은정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강도연이 무능하다고 했던 그 여자가 이제 숫자와 친해지고 있었습니다. 야간 법학원 강의실은 형광등 불빛으로 환했습니다. 20대 학생들 사이에서 은정만 유독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처음엔 위축되어 구석자리에만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필기만큼은 누구보다 꼼꼼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고해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강사의 목소리에 맞춰 은정의 펜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필기 정말 깔끔하시네요. 저는 정혜민입니다. 늦깎이 세무조사 준비생이에요. 은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김은정이에요. 저도 늦게 시작했어요. 쉬는 시간에 두 사람은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법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정혜민이 물었습니다. 은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이혼 재판에서 너무 억울하게 당했어요. 그때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무너졌거든요. 정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부모님이 사기를 당했는데 법을 몰라서 아무것도 못했죠. 그래서 세무 쪽 공부를 시작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동질감이 흘렀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정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정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전 남편이 제가 숫자를 못한다는 이유로 모든 걸 빼앗아 갔어요. 아이도 집도요. 그런데 요즘 장부 정리를 배우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정말 무능했던 게 아니라 그냥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정혜민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배우시면 되잖아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은정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법학원에서 돌아온 은정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혼할 때 받았던 강도연의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숫자들이 이제는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매출 연 3억, 부동산 시세 5억, 예금 잔고 2천만 원. 은정의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기부금 내역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한 해 기부금이 8천만 원? 은정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강도연이 그렇게 인색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아이 학용품 사달라고 해도 아까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은정은 정혜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민아, 기부금으로 세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나? 네, 기부금은 소득공제 항목이에요. 많이 기부할수록 세금을 적게 내죠. 왜 그러세요? 전 남편 서류를 보는데 기부금이 너무 많아서요. 정혜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영수증 원본이 있나요? 한번 자세히 봐야겠어요. 은정은 상자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기부 영수증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같은 날짜에 발행된 영수증 번호가 2번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은정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더 자세히 보니 기부단체 이름도 생소했습니다. 사랑나눔복지회, 희망나눔재단.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제대로 된 정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떡집에서 배운 습관대로 작은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별로, 금액별로, 단체별로 분류했습니다. 패턴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단체들에 허위로 기부했다고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탈세야.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무능하다고 비웃던 강도연이 사실은 법을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정혜민을 만났을 때 은정은 정리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완전히 조작된 거네요. 정혜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국세청에 신고하면 조사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요. 은정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강도연의 약점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국세청 조세범칙 조사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은정은 두꺼운 파일을 품에 안고 들어섰습니다. 조사관이 책상 너머로 말했습니다. 신고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강도연 씨를 불러서 조사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강도연이 조사실에 나타났습니다. 7년 만에 보는 전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신고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강도연이 불쾌한 듯 말했습니다. 제 기부 내역은 모두 정당합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랑 나눔 복지회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아, 그곳은 제가 후원하는 단체입니다. 강도연이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곳이죠. 그런데 이 단체의 사업자 등록 번호가 허위로 나왔습니다. 조사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강도연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일이고요. 단체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조사관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희망나눔재단은 어떻습니까? 이곳 역시 실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강도연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기부만 했을 뿐입니다. 단체의 실체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잖아요. 그때 조사관이 결정적인 증거를 내놨습니다. 은정이 정리한 장부였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죠.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발행된 영수증 번호가 중복됩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 증거입니다. 강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이런 자료를 만든 겁니까? 이건 음모입니다. 조사관이 파일 맨 앞장을 넘겼습니다. 신고인 김은정 씨입니다. 귀하의 전 부인이시죠. 강도연의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은정이가? 그 여자가 이런 걸 할 수 있을 리가. 7년 전 이혼 당시 기본적인 가계부도 못 썼던 사람이. 조사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김은정 씨는 현재 법학원에서 공부하고 계시더군요. 세무 관련 지식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강도연이 의자에 푹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능하다고 비웃었던 그 여자가 지금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추가 조사를 위해 회사 장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관의 말에 강도연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우위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법정 천장의 조명이 차갑게 내리쬐었습니다. 강도연은 최고급 정장을 입고 비싼 변호사를 대동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변호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세무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사까지 불리한 건 아닙니다. 이 정도 증거로는 큰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워요. 반대편에 은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7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자신감 있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원고 김은정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개정합니다. 은정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 강도연은 허위 기부를 통해 탈세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정당한 재산 분할을 받지 못했습니다. 강도연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세무상 문제와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별개 사안입니다. 더욱이 7년 전 일을 지금 와서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때 은정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정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 장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혼 당시에도 허위 기부를 통해 소득을 축소했습니다. 실제 재산은 신고한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강도연의 변호사가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이런 자료의 신빙성을. 신빙성이요? 은정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모든 내용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여기 조세범칙 조사 결과서가 있습니다. 은정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피고는 3년간 총 2억 4천만 원을 허위 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절약한 세금만 8천만 원입니다. 강도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 여자가 언제부터 이런 걸 알게 된 거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은정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7년 전 저는 확실히 숫자에 약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피고는 저의 무지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들었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휴정 시간 동안 강도연은 변호사와 급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거 완전히 불리해졌는데요. 변호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정은 더 이상 7년 전에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재개된 법정에서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강도연의 허위 기부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재산 신고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강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양육비 미지급분 3천만 원을 즉시 지급하라.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7년간의 억울함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도연이 법정을 나서며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비웃음이 없었습니다. 7년 전에 했던 말 기억나요? 은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숫자 하나도 제대로 못 읽는다고 했죠. 그 말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강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법정 밖에서 정혜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은정 씨. 정말 대단하세요. 은정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지훈이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정혜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양육권 재심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은정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엄마야. 엄마. 7년간 듣지 못했던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언제 만날 수 있어요?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이제 정말 강해졌거든. 6개월 후 은정은 작은 세무사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김은정 세무사 사무소. 간판이 햇볕에 반짝였습니다. 첫 고객은 뜻밖에도 떡집 할머니였습니다. 은정아, 세금 일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할머니. 은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숫자와 친해질 수 있었어요. 사무실 책상 위에는 지훈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재심을 통해 공동 양육권을 되찾았고 이제 주말마다 아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강도연이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정아, 내가 틀렸다. 너를 무시한 대가를 이제야 알겠다. 지훈이를 잘 부탁한다. 은정은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미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의 무시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테니까요. 정혜민이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어요.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숨긴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 여성이에요. 은정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분을 만나보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내는 무기라는 것을, 그리고 무능하다고 여겨졌던 자신이 사실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도. 저녁 무렵 은정은 아들과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지훈이가 엄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가 무서워했던 숫자로 아빠를 이긴 거예요. 은정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배운 게 있어. 세상에 못하는 일은 없다는 거야. 단지 배우지 않았을 뿐이지.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모자는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7년간의 긴 싸움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장부 한 장에서 시작된 작은 발견이 한 여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는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무능하다고 무시당했던 과거는 이제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